예, 앞서 취재기자 전화 연결 내용 들으셨던 금감원이 공공기관 재지정에서 이제 되지 않았다는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을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동국대 강경훈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재지정 될 것이다 또는 작년처럼 또 유보될 것이다, 뭐 현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뭐 등등 세 가지 안 중에 하나가 뭐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작년이랑 똑같은 상황, 재지정되지 않았네요. 예, 재지정이 되지 않고 이번에는 이제 작년에는 그냥 1년간 그 결정을 유보했는데 이번에는 재지정을 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유보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낸 거로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재지정이 유보도 아니고 재지정을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작년에 재지정 유보의 이유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방만 경영 부분, 그다음에 인사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걸 보고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개선됐다고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봤나 보죠? 예, 한 4가지 정도 유보하면서 그 조건을 걸었는데요. 네. 뭐 채용 비리, 그렇죠, 방만 경영, 공시, 대부분 한 3가지는 이제 다 만족이 되고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 이 3급 이상 직원들을 좀 감축을 해라.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제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5년간 3급 이상 직원을 한 35%로 이제 감축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재지정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금감원의 3급 이상 직원이 45%, 861명이라고 하니 이거를 앞으로 5년 안에 35%가 10%포인트나 줄이겠다라고 이제 금감원이 이제 수용을 했다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원론적인 부분으로 가서요.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논란이 됐던 거는 금감원이라는 데가 공공기관이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인데 공공기관이 지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금감원에 있는 겁니까? 일단 당장 직접적으로 이제 예산의 통제를 많이 받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기관장이라든가 임원분들 보수도 이제 통제를 받고. 근데 이제 공공기관이 관련 법을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그래서 또 각각이 또 이제 또 세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통제의 내용도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잔소리를 하는 시어머니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요. 만약에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재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던 뭐 방만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수가 있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예산을 직접적으로 더 강하게 통제를 하고 이제 보수 규제도 하고 그러면 이제 방만 경영의 이제 가능성은 좀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좀 전에 찾아봤는데 여기 이제 이 목적을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대국민 서비스를 얼마나 잘 하도록 만드느냐. 물론 이제 방만 경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 금융 감독이라는 서비스를 잘 수행해서 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잘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무조건 이제 방만 경영 못하게 하고 몇 퍼센트까지 3급 이상 지원을 몇 퍼센트까지 줄여라. 그게 과연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질문에 반대되는 질문이 뭐냐면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했던 가장 큰 논리가 뭐냐면 금융감독원이 지정이 되면 감독성,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지정이 되지 않은 지금 금감원이 과연 독립성과 이런 감독기관에서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또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독립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이제 평가가 많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금융 감독이라는 기관의 독립성만을 보면 안 되고, 금융 감독이라는 좀
조금 더 넓은 틀에서 그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뭐 아니면 이제 정치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금융 감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능, 이 중요한 서비스가 여러 가지 다른 이 외부의 요구로부터 이렇게 휘둘리면 그건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저희가 일단은 그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금감원 같은 경우 그 감독이나 검사에 쓰는 경비 명목으로 금융회사들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규모도 막대한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금감원이 정말 독립성을 가지고 또 당당하게 금융회사들을 감독하고 검사한다면 이 분담금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당연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감독 기관, 그러니까 감독 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돈을 받는데 그게 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정부한테서 예산을 받으면 정부한테 휘둘릴 우려가 있고 또 이 감독 대상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쪽하고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어느 쪽으로 가든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IMF라든지 해외 뭐 미국 뭐 독일, 영국 이런 사례를 보면 그 오히려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분담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것을 권고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오히려 이제 그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물론 이제 그 평가 대상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그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또 그 저희가 그런 이제 그 제도를 잘 설계를 하면 또 이제 그런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용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들어서요. 뭐 제도와 운영과 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앞서 금감원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감원이 독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 감독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금융 감독이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금융 감독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요. 그 금융 감독의 중요성이 커지는 거는 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 이 경제 전체가 그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이 나라 전체가 그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감독의 이제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건데 금융 감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럼 금융 감독 체계도 그 금융 감독의 그 독립성과 그 자율성을 그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 얼마 전까지는 이제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서도 이제 그 논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논의들은 이제 좀 쑥 들어가고 있는데 뭐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 충분히 그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금감원장으로 계신 윤석헌 금감원장이 예전에 그거를 주도했던 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지금까지 동국대 강경훈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